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동입니다. 예, 오늘따라 좀 목소리가 더 좀 하이톤이에요. 좀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최 앵커님 만나니까 기분이 좋죠. 아유, 고맙습니다. 진심. 예. 네. 예, 그럼 우리 첫 소식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했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푸틴 대통령의 버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손 드는 모양새입니다. 예. 어제 둘이 2시간 동안 통화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일단 30일짜리 전면 휴전을 이끌어내는 거였는데 결국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푸틴은 이제 평화 협상을 위한 메모랜덤, 그러니까 각서 체결을 제안하면서 외래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통화 후에 트럼프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 그러면서 세부 사항은 당사국만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예. 이 메시지를 두고 트럼프가 골치 아픈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발을 빼는 수순으로 들어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뭐 출구 전략 이런 거겠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예. 곧바로 메시지를 냈는데요. 미국이 협상에서 거리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좀 해라. 그래야 말을 들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정리하면 푸틴은 시간은 내 편이니까 양보는 없다. 내 방식대로 간다. 이런 거고 예. 트럼프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푸틴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거 순순히 손 놓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 놓을 사람은 아닌데 이제 관세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세 문제도 호언장담하면서 예. 건드렸지만 살짝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대선 전이나 대선 직후에는 자신이 예. 한번 24시간 안에 해결해 보겠다고 공언했지만 막상 해보니 푸틴이 버티기가 심하고 또 저항도 세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판단 하에서 예. 이제 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 공식적으로 또 발을 빼겠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는 약간 그쪽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뭐 기자님 진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 정상 간의 그 뭐 전화 통화 같은 경우 뭐 2시간 통화면 이거 진짜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거죠. 그죠. 통역까지 뭐 한다고 해도 뭐 1시간여 했다고 봐야 되는데 많이 했다고 이 결과가 좋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거는 이렇게 푸틴하고 트럼프가 이번에 세 번째인데 예. 올해 통화를 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고 나서 뭐가 있으면 발표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예고를 했거든요. 내일 모레 푸틴하고 통화를 한다. 예.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이번에는 설득을 하겠다. 내가 물러서지 않고 이번에는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사전 공지를 했을 텐데 예. 막상 전화를 해보고 나니까 뭐 기대는 좀 있었지만 남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예. 혹시 발표하지 않은 이면에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 둘의 특성상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약간 추측의 영역인데 트럼프가 발표한 것도 그리고 크렘린궁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이제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예. 약간 추측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 뇌피셜이고. 예, 뇌피셜 이제 환영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오늘은 뭐 이거만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가지 제가 주목해 본 건 이제 트럼프가 당사국이 제일 잘한다 이 말을 한 것.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알아서 해야 된다. 예. 이 말 한 거랑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미국하고 대규모 무역을 원한다 이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트루스 소셜 SNS 그 메시지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다. 좀 무역 같은 거, 또 관계 정상화 이런 부분에서 모종의 말하지 않는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의 뇌피셜은 좀 거의 맞잖아요. 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게 좀 구체화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우리 지금 뭐 6.3 대선 앞두고 이제 개헌론이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갑자기 푸틴이 소환이 됐어요. 그렇죠. 예. 네, 푸틴 대통령 얘기가 국제면이 아니라 대선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그 4년 연임제 제안을 문제 삼으면서인데요. 나경원 의원 등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푸틴식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예. 연임은 이제 4년씩 연속 2번 가능한 거고 예. 중임은 이제 합쳐서 8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띄엄 중간에 뭐 약간 쉬었다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번 건너뛰고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4년 중임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반면 2000년도 26년 전에 4년 임기로 취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연임을 해서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헌법에 3선 연임 금지 조항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총리로 자리를 옮기고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이 4년 동안 총리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한번 건너뛰고 그리고 연임을 한 다음에 한번 쉬고 2012년에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임이 아니라 연임이라는 걸 활용했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푸틴이 복귀를 하고 나서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헌법을 이제 재임 중에 고쳐서 연임 제한을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장기 집권에 이제 발판을 놓은 거죠. 물론 권위주의 독재 국가인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직접 갖다가 쓰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128조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임기 관련 헌법 개정은 발의 당시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푸틴처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뭐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거리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중국으로 좀 가보면 이 또 시진핑은 또 헌법을 개정해서 이번에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독재, 장기 집권의 쌍두마차하면 푸틴하고 이제 또 시 주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장기 집권 면에서는 푸틴 못지 않죠. 2012년에 주석직에 오르고 나서 개헌을 통해서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석의 임기는 5년인데 3년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중국에. 예. 아시지만 장쩌민, 후진타오 같은 인물들은 3선 연임 금지 때문에 10년만 하고 명예롭게 물러났습니다. 예. 근데 2018년에 시주석 체제 하에서 중국은 헌법 개정을 해서 이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언제 퇴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예. 게다가 시 주석은 이제 공산당 지위와 권한까지 강화를 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연임 제한을 철폐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어떤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뭐 철폐했던 뭐 특별한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계기가?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유신헌법처럼.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예. 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절차는 공산당의 절차를 따랐지만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잖아요. 예. 중국 근대 역사상 건국 예. 이래 처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올해 집권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헌법까지 예. 고쳤다. 이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요. 연임 제한을 철폐했다. 그렇죠. 그죠? 3년임.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10년이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고쳐서 지금 15년까지 연장해놓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이게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집권 기한을 이렇게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왜 이 양반이 왜 이럴까 싶어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건데 연임 제한 맞아요. 규정을 그걸 철폐한 거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트럼프는 3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3선 포기를 공식화했습니까?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얼마 전에 분명한 입장을 냈습니다. 예. 기자가 인터뷰에서 헌법이 금지한 3선 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내가 3선을 하기를 원하는 건 알지만 헌법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을 잘 보내고 예. 공화당의 새 주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하게 예. 그 3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면서 차기 주자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1순위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벤스 부통령은
이 트럼피즘의 계승자로 꾸준히 거론이 되어 왔는데요. 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제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설전을 벌인 인물입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 우리 이치동 기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포스트 트럼프 JD 벤스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럼 요 JD 벤스를 위한 겁니까? 이 트럼프가 열심히 일하고 싶다. 나는 일하는 거 좋아한다. 막 이렇게 좀 얘기해 왔잖아요. 아무래도 좀 이게 그 고령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더 하고 싶겠죠. 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법까지 고치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예.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해보니까 관세든 우크라이나든 자신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면도 있겠지만 뭐 특히 뭐 벤스를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벤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부터 이 사람의 성향과 나이 이런 걸 고려할 때 예. 이건 트럼프 후계자다. 이렇게 낙점하고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 저도 뭐 이 사람의 이력을 쭉 봤을 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벤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좀 조목조목 보면 예. 재밌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회 되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요거 브렉시트 이후에 그 영국과 EU 관계 재설정을 합의했다는데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뉴스도 국제 쪽에서 어제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브렉시트 5년 만에 영국이 친정인 유럽연합과 다시 밀착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관계 재설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양측이 어제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관련 합의를 했는데요. 핵심은 내년에 만료되는 어업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바다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선박이 일정 부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 많습니다, 기자님. 시간 많은가요? 예. 영국이 2016년에 EU와 결별할지를 놓고 국민 투표를 했잖아요. 예. 이때 이제 EU를 떠나자 브렉시트를 선택하면서 2020년에 공식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브렉시트는 실패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총리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이제 최대 무역 파트너가 EU인데 EU로의 수출이 21%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EU에서 이제 수입은 7%만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심해진 거죠. 브렉시트를 하면서 이 지표를 들이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작년 총선에서 그 EU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노동당이 보수당을 누르고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것도 이번 이 관계 재설정 합의의 배경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